양주의 한 육류 가공업체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기준 이 업체 직원 중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 등 4명도 확진됐습니다. 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는 조속히 검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경기도민 700여 명 중 400여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주간 경기도에서 관련 내용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의 한 육류 가공업체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기준 이 업체 직원 중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직원 23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로 인한 2차 감염까지 발생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가족까지 더하면 이 업체 관련 누진 확진자는 모두 78명입니다. 보건당국은 가족 등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경기도민은 715명이며 지금까지 480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현재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등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방역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재난관련기금 예수금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해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계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시 한 달 만에 11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과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1,792명입니다. 지급 규모는 근무 기간을 고려해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 비율은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돼 33만 7천 원이 지급되며 12개월 근무자는 5%가 적용돼 129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출시 당일 4만 명이 신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회원이 늘어 한 달 만에 11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거래액도 출시 9일 만에 10억 원을 돌파한 이후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거래액을 보이며 한 달 만에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달특급은 1%의 수수료로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실수익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가맹점 자체 할인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임차합니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 헬기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더불어 산불 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상황을 유관 기관들과 실시간 공유에 대응하는 등 산림청 소방서 등과 두터운 진화 공조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산불 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35%를 차지했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53헥타르로 전국 대비 1.8%에 불과했습니다. 체육시설과 강당 등 경기도 내 공공시설물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기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공유 서비스에는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체육시설, 운동장 등 307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용자들은 검색과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제공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을 알려주고 VR 영상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 환경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공공기관의 행사장은 시중가의 최대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기습 한파에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겨울철 소방안전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안전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은 여러모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최근의 통계 한번 살펴볼까요? 전국적으로 평일에는 보통은 하루에 120건 내외의 화재가 발생하지만 이 추운 날에는 약 30건이 추가가 돼서 150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부터 한 2월까지를 이제 동절기라고 하는데 그 4개월 동안 화재의 40%, 그다음에 인명피해 40% 정도로 굉장히 그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화재 원인 중에는 약 50% 이상이 대부분 이제 부주의에 의한 게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전기 히터나 난방기구, 뭐 각종 그 전열기구들을 사용하는 게 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떨까요? 당연히 뭐 모노발 콘센트는 피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기용품이 있지만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거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 난로라든지 이런 그 화기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커튼이나 옷가지 이런 가연물과는 전기 히터를 쓴다 하더라도 좀 충분한 거리를 두어서 복사열에 의한 화재도 예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알려주신 기본 수칙 좀 잘 지켜야겠고, 그리고 도시 외곽이나 산간마을에서는 화목 보일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위험한 시설일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는 아예 화목 보일러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자리를 뜨거나 이런 그 위험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화재든지 초기에는 불은 조그맣습니다. 그럴 때 그 화목 보일러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 정도 하나는 비치해 두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렇게 난방 전열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특정 시간대가 좀 취약한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재가 조금 일어나는 심야 새벽 시간대 사망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그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다가 불이 나서 화재를 늦게 인지해서 대피도 늦어지고 대처도 늦어지고 신고도 늦어지기 때문에 심야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은 많이 안 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불이 나면 119에다 신고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든 어디서든 불이 나면 일단 불이야라고 세게 외치고 가족이든 옆집, 앞집 빨리 깨워서 같이 대처하고 대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집집마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위급 시에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도 최고고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도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시설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으며 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주 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가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포천시 채소농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물은 농장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농장 인근 마땅한 숙소가 없는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런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I live in for 1 year and I packing chikumchi, khat, fechu and other crops. I never feel cool in winter and I live here with my husband. 심지어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거나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닐하우스 숙소는 수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경기도가 이주 노동자 주거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전수 조사합니다. 주거 형태와 설치 장소, 침실과 화장실, 냉난방 시설과 소방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선 7기가 추구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무주택자 누구나 주택을 분양받은 뒤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특별법에는 제3자 전매 불허와 토지 임대 기간 50년 및 거주 의무 10년 확대, 자산 가치 상승 시 이익 사회 환원, 적정한 토지 임대료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별도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말 기준 65세 이상 의정부 시민으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청약 자격 1, 2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1, 2인용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로 주소지 주민센터 내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창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